관련해서 제가 중국식 장명 사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지난달에 조창환 선생이 사드 문제가 그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사드 백작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한자로는 저렇게 쓰고 읽기로는 사드라고 읽습니다. 영어로는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것인데,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필이면은 과학 음란증이라는 단어, 사디즘 또는 세디즘이라고 하죠. 그죠? 사디즘에서 딱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에다가 뭔가를 해를 주려고 하는 폭력적인 그런 조치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실어가지고 사드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의 사드 발음을 한자로 옮기면서 저런 식으로 과학 음란증을 얘기하는 사디즘을 갖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의 장명법이다라는 것. 즉, 글자 하나에다가 의미를 싣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외국 기업들이나 외국 상품들이 중국에 건너왔을 때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성공한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코카콜라입니다. 가구가락이라고 합니다. 가구가락. 중국 발음으로는 커커컬러라고 합니다. 코카콜라하고 발음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뜻을 보시면은 가짜도 좋은 뜻입니다. 좋을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입에 좋고 즐거워서 좋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음하고 뜻을 절묘하게 결합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이제 코카콜라가 저렇게 멋들어지게 이름을 짓고 나니까 이제 펩시콜라가 이름 짓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이제 콜라는 컬러로 다 이제 정착이 돼버립니다. 이제는 무조건 콜라는 전부 다 가락으로 전부 다 정착이 돼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있다면서요. 콜라 생산지가 썰렁한가 여기 가락동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펩시콜라가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 백사가락입니다. 만 가지 모든 일이 다 즐겁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이실컬러라고 하는 발음도 비슷하죠. 그죠? 펩시콜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 콜라 사례가 있고요. 외국 기업으로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 중에 하나는 까르푸입니다. 한자로 가락복이죠. 그죠? 집안의 즐거움과 복이. 그죠? 발음은 지알러프. 그렇게 됩니다. 지알러프. 그러니까 까르푸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름 짓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분들이 현지화 문제를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현지 어디에다가 기업을 차리고 공장을 차리고 사무실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름 짓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문지리라든지 현지화 공부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이름 짓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까르푸 불어로 교차로라는 뜻이랍니다. 코카콜라 이후로 지금은 이제 까르푸가 중국에서 거의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에 철수된 상태라서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중국에서 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다국적 기업 가운데 이름을 가장 잘 지은 기업은 누가 뭐라 그래도 KFC를 듭니다. KFC는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데 1930년도 켄터키주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대령 군인 출신인데 나중에 이제 붙여준 명예랍니다. 커널 샌더스라고 별명을 붙였답니다. 이 양반이 늙음하게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1009번 시도한 끝에 한 식당으로부터 이제 로열티를 받기 시작을 한 게 KFC의 이제 성공의 출발이랍니다.
남부지방이나 중년 이상, 남부지방에서는 중년 이상의 신사에 대해서 명예스러운 호칭을 붙일 때 커널이라고 하는, 대령이라고 하는 걸 많이 붙여준대요. 그래서 원래는 속어로는 영감이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얼굴도 그죠. 이렇게 수영기는 영감님 모습으로 했잖아요. KFC가. 근데 이게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현지화 전략의 가장 성공한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에 제가 첫 시간에 강의할 때 그 서안에다가 대안탑 북문에다가 KFC 2층 영업점을 내가지고 현지화 전략에 크게 성공한 케이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탑 주변을 정비 계획을 세우고 서안시에서 계획하는데 그 정비에 들어가는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KFC가 그냥 돈을 댔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북문에다가 2층짜리 영업점 하나만 받는 걸로. 그러고도 지금은 KFC는 돈을 시쳇말로 가마니로 쓸어 담고 있는 중이고, 그 앞으로 대안탑 주변으로 당나라 거리가 생김으로써 약 2k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당나라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불야성이라고 합니다. 거리가 생기면서 곳곳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좋은 길목에다가 KFC 분점을 내므로써 더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케이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KFC가 자기네들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현재에 성공했다는 거죠. 이때 이름을 지을 때 긍덕기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한자로. 보시면 긍덕기라는 세 글자는 모두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할 때 긍자죠. 저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할 때 긍자고, 덕덕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턱이자도 사실은 기초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닭을 주로 파는 데인데 닭을 집어넣지 않고 글자를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시면 긍덕기는 중국말로는 건더지라고 합니다. 건더지. 켄터키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크는 다리를 입으로 물어 뜯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의성어입니다. 덕은 얻을 득자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는 닭개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닭다리를 물어 뜯어서 먹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선택하느냐, 그 글자가 내가 만들어낸 상품이나 기업의 이미지하고 맞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든 대표적인 아주 절묘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건더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뒤에 들어간 맥도날드는 맥없이 졌어요, 이름을. 마이 땅 라오라고 그렇게 졌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뒤에 노자는 힘들어. 또. 그죠? 실제로 중국 내에서 맥도날드는 KFC에 맥도 못 춥니다. 그 정도로 KFC 아성이 아주 견고하다. 그런 말씀을. 이름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KFC, 여기 서안공항에 들어가 있는 KFC 분점입니다. 서안공항에 있고. 이건 맥도날드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대안탑 앞에 있는 당나라 거리에 맥도날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피자헛입니다. 피자헛이죠. 이것도 이름 잘 졌습니다. 필승객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 발음으로는 삐샹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자헛하고 비슷하죠, 발음이. 그죠? 지금 필승객이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중국 내에서는 삐샹크는 상당히 뿌리를 제대로 내려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 가운데 하나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이름을 비교적 잘 지은 게 락앤락입니다. 락앤락 보시면은 락구라고 되어 있죠. 러커라고 발음합니다. 그 락앤락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즐거운 락자하고 커우는 잠근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닫는다, 잠근다. 락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러커라고 해서 락앤락을 집어넣습니다. 롯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낙천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못 지은 이름은 아닌데, 발음에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러티엔이라고 해서 롯데 이름을 지으려고 무지 애를 써가지고,
낙천이라고 짓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저거는 롯데 이름 중국식으로 짓는다 했을 때는 거의 뭐 90% 이상이 저 두 글자를 다 거론을 했을 만큼 보편적으로 지었습니다. 지금은 뭐 롯데가 완전히 낙천이 아니고 악천이 됐습니다. 예, 지옥이 됐습니다. 완전 중국에서 전면 다 철수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이게 사드 여파로 롯데가 직격탄을 맞은 그런 케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중에 뭐 혹시 중국에 진출하실 기회가 있거나 주변에 중국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름을 짓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훈수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